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챗 GPT와 웹소설 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출간된 지는 조금 되었어요. 202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음, 네. 자세한 내용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의 저자는 이청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아마 필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분이 근데 이 챗GPT를 활용해서 웹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웹소설을 잘 썼는데, 아직 웹소설을 시중에 선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을 써서 출판 계약 협의까지는 진행됐는데, 아직 이제 웹소설을 이렇게 출간한 건 아직 못 봤고, 그래서 웹소설 작가 또는 뭐 지망생이라고 봐도 될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웹소설 작법에 그 챗GPT로 어떻게 창작을 할 수 있는지 접목을 한 책이고요. 이 책은 그 웹소설로 제작하는 방법 중간에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내용이 볼만할 것 같고요. 이 웹소설 제작하는 방법은 작년 이 책이 나올 때와 지금은 환경이 또 많이 다르고요. 또 챗GPT와 클로드 환경이 다르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실제로 집필하는 방법 자체는 전체적인 뭐 플롯이라든지 캐릭터 등등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집필하는 데는 이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는, 근데 이건 장 부분이 뭐 크게 좀 돼 있고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부에 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장 부분이 크게 돼 있고 네, 총 세장이고요. 그리고 부록도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기본적인, 뭐, 그냥 개요?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프롤로그 들어간 다음에 개요 설명을 1장에서 하고, 2장에서는 이 웹소설과 관련된 좀 제반 사항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이 장 부분이 이 웹소설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관심은 있지만 이 웹소설 업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 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장은 네, 전반적으로 집필하는 방법 정도를 참고로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프롤로그는 저자의 히스토리인데요. 직장 생활 12년 하고 나서 연봉도 한뭐 1억도 넘고 그래서 살만한데 너무 지쳤다. 번아웃이 발생해서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때 웹소설을 접하게 되었다. 책 본문에 나오지만 이때 첫 접하게 된 게 아마 화산귀환 같아요. 그책 보고 많이 딱 반해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해서 웹소설을 그때 여러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몇십만 원 정도 읽었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시기가 마침 챗GPT가 등장한 시기였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뭐 출신인가 하여튼 아는 분한테 프로젝트를 맡겨서 이 챗GPT를 사용하면 웹소설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좀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정식으로 의뢰를 준 건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웹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갖 그 작가들의 온라인 강의, 강좌, 그리고 책들, 시중에 나온 거는 거의 한 70%까지 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봤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방법론은, 그렇죠. 챗GPT 만나서 이때 이제 방법론은 서울대 하여튼 공대 엔지니어에게 요청해서 웹소설의 기본적인 좀 클리셰들,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좀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글 쓰는 방법을 서울대 공대 엔지니어가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웹소설은 다른 책들과 달리 완결을 짓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연재를 하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업계 출간은 출간사에 투고를 해서 투고는 보통 한 20부, 30부에서 50부 정도만 있으면 투과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만에 계약 진행 단계가 돼서 협의는 했는데 아직 출간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1장이 두 번째, 챗GPT 작동 원리는 뭐 생략을 하고요. 챗GPT를 100% 활용하는 마법의 주문.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더 잘한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한국어로도 지금 충분한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부정확한 내용은 크로스 체크해라.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은 요새 그 검색 엔진을 지원하는 AI라고 할까요? 뭐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좀 해줘라라는 거고. 그때는 퍼플렉시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아니어서 뭐 그냥 검색해서 확인해보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질문을 복잡하게 하나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나눠가지고 해라. 그리고 뭐 틀린 거는 100% 신뢰하지 말고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 아닌데 잘못됐어라고 얘기해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니까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해라는 거. 그리고 직접 프로서를 막 챗GPT가 써준다기보다는 주로 이런 아이디어 발굴이나 캐릭터 구체화, 시놉시스 작성, 이런 거에 활용을 해라. 라고는 했는데,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요거보다는 직접 소설을 써줍니다. 뭐 저 이따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한번 뭐 가능하면 잠깐 시연 정도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장 끝났고요. 2장은 웹소설 전반적인 사항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9개 장 중에서 앞에 4장, 4개, 4번까지는 차근차근 이제 하나의 주제고, 9번도 이제 또 하나의 주제고, 5, 6, 7, 8? 요거를 좀 같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약간 뭐 가지쳐서 나온 내용들이긴 합니다. 의사연봉 부럽지 않은 웹소설 수입. 왜 의사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는 의사연봉을 빗댄 거는 아마 이 작가 중에서 한산이가라는 작가가 계세요. 맨 밑에 있는 이분이 AI 닥터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라는 웹소설을 연재 출간을 했는데 AI 닥터는 아마 아직 연재 중일 거예요. 이 한산이가 작가 이분은 정말 미친 듯이 글을 써내는 그런 분입니다. 한 동시에 한 2작품 정도를 막 매일매일 해서 AI 닥터는 뭐 1,000회 넘은 것도 같고, 예.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이거는 드라마로 제작이 확정이 돼서 누구죠? 주진모 아니고 그 그 배우 기억나? 하여튼 그 이거는 드라마화 되어서 아마 OTT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촬영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화도 되었고 이 작가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도 웹소설 친구들 뭐 이런 비슷한 채널로 이분과 한 분이 둘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종종 보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분 예를 드느라고 이제 의사연봉 얘기 든 것 같아요. 웹소설 시장 규모는 또 굉장히 크면서 성장했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웹툰 시장보다는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웹소설로 만든 게 웹툰으로 제작되기도 하고요. 예. 뭐 메가 히트작들도 몇 개 예를 들었고, 이 화산기한은 뭐 누적 매출 400억, 전지적 독자 시점 100억 원, 그렇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굉장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웹소설 작가들은 인기 웹소설 작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소설 쓰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는 그런 이제 뭐 클리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종종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편입니다. 예.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웹소설이 다른 소설과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다 전개를 많이 들고 있죠. 사람들이 일반 책도 많이 읽지만 일반 순수 문학보다 웹소설을 즐겨 읽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어디든지 쉽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편, 2편 이동 중에 볼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활용하기 좋은 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 회가 물론 웹소설마다 다르지만 이 업계에서는 평균 한 5천 자 정도를 한 회라고 봅니다. 5천 자 내에서 한 회 내에서 뭐 기승전결이 있고 딱 해결이 되면서 사이다 결말까지 된다. 물론 100%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개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주로 현실에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이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탐망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쪽 용어로는 회비환이라고 합니다. 회귀, 빙의 환생.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다든지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클리셰이면서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뭐 목마름 이 부분들은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